오늘도 저희 회사를 방문하신 회원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신은 존재하는가? 누구나 궁금해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가감없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인사를 좀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저는 뭐 예.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예. 존재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손 대표님은 이렇게 불교시죠? 아닙니다. 저는 종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뭐 신의 존재는 늘 혼란스러워요. 정말 존재할까? 그러니까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뭐 과감 좋은 말씀해 주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볼 적에 이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무신론자들은 부정할 것이고, 종교를 가진 유신론자들은 있다고 인정할 것인데,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보게 되면은 신은 존재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고의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배제하는 것이 어떤 이런 종교적인 접근이나 철학적인 어떤 이런 답변 이런 것들 가장 배제하거든요. 제가 이제 핵물리학자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접근으로 과학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했던 말하자면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적인 게 철학이 많이 이게 세뇌되어 있죠. 오늘 주제가 사실은 듣는 이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장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뭐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는 다행히 진화론에 기초해서 모든 교육을 받았고, 근데 세상에 나와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오묘하고 이렇게 이름할 수 없는 그 모든 신체라든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그냥 그렇게 정말 흘러 세월이 흐릴까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답이 뭡니까? 신이 존재하는가라 얼마 전에 이렇게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말하자면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속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세계 최초로 이제 밝혔고, 그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를 반론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물리적 증거를 반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반론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말하자면 이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속에 우주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현대 우주 과학은 지금 우주의 100%를 관측할 수 있는 경지에 이미 와 있고, 138억 년 전의 초기 우주, 그러니까 별이 생겨나기 이전, 행성이 생겨나기 이전 그 초기 우주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와 있거든요. 저기 보게 되면은 이제 나사가 말하자면 이렇게 관측한 거죠. 관측한 자료가 저기 다 있고, 또 유럽 우주국에서 관측한 자료들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138억 년 전의 그 초기 우주, 별들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의 초기 우주는 원소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들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된 대부분의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소들 속에 미래의 시공간이 완벽한, 그러면 미래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우주죠. 이 미래의 시공간에 대한 그 시스템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별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원소들 속에. 그럼 뭐 우주에 DNA 있었던 소리니까. DNA하고 또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 이렇게 손 대표님은 IT 또 전문가시고 그러신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직 별이 생겨나기 이전의 그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속에 미래의 시공간, 지금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체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소 안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증거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이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 이제 지구와 이제 그 수소 원자도 비교하고 또 태양계와 나트륨 원자를 비교하고 은하와 또 철 원자를 비교하면서 이런 이게 말하자면 자기장과 중력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물체에서 방출되는 우리 원소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그다음에 별과 행성들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이런 것도 비교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죠. 말하자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이 이제 뭐라고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게 어느 걸 밝힐 수 있는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 속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의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결합하고 대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작은 그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중력이 이렇게 결합하고 더해져서 이 지구와 같은 하나의 거대한 행성도 되고 별이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초기 상태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것들이 결합되기 이전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원소들, 그 원소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이제 수소 원자들. 그 말하자면 이렇게 이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원자들 이 원자들은 핵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질량이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는데 맨 꼭대기 그 조상을 원소들이 생겨난 그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수소 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헬륨이 되고, 예, 그 8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또 산소가 되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26개의 그 수소 원자들 결합하면 철이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은 수소 원자들 결합하면서 더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소들 속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 이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속에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별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초기 우주를 이루고 있던 원소들 속에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개발자가 반드시 존재하듯이 이 우주 시스템, 원소들 속에 설계되어 있는 이 우주 시스템에도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 그거죠. 그리고 이 원소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렇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생체 파동 주파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한 게 그 분석기구에다 손을 올려놨는데 1분 동안이니까 95페이지에 이제 생체 정보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발현되는 이 생체 파동에는 그 많은 이 생체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는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의식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그런 이제 수사 기법을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체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발원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원지를 추적해 보면은 그 분자가 나오고, 그 분자를 들이다보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들이다보면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파동 주파수를 내보내거든요. 그 파동 주파수가 뇌파로 확장이 되고, 그 뇌파의 정보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원자 핵이 지금 138억 년 동안 지금 이거 회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 수소 원자는 이렇게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제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모든 원소를 보게 되면 핵이 이제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코크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3개의 코크 입자는 1836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한 개의 전자는
약 15개의 중성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광자는 또 이렇게 그 진공입자들 원입자라고 하는 진공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응집돼 있을 수 있는 것은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이게 전자기장을 이렇게 전자기력을 내보내고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중력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립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응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는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원자 껍데기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 껍데기에서 하나의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지만 철 원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껍질 층층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26개의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는데 이 원자 껍데기 우리가 사물을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데 이 원자 껍데기도 미세한 이렇게 입자들로 미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입자들이 이렇게 그런 원자 껍데기를 형성하고 원자 구조를 형성하고 이렇게 응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중력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원소들이 갖고 있는 그 중력장 질량들이 결합하고 더해진 결과로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보고 있고 이 지구 이 행성이 형성되고 별이 형성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이 원자핵이 회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회전 동력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돌던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멈춤과 동시에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쫙 다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죠. 예, 될 것 같아요. 바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구도 모이고 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이 멈추는과 동시에 이 원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전자적인 게 사라지고 중력장이 사라지고 하면서 이 원소들을 붙잡고 있던 이게 에너지가 사라지고 힘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순식간에 흩어져버리면서 진공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냥 진공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뭐가 돼요? 우리 이 인체가 순식간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지구도 그렇죠. 그렇죠. 지구도 다 없어요. 모든 것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이 멈추는과 동시에 우주 만물, 우리 이 인체를 비롯한 우주 만물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자핵을 회전시키는 그 동력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동력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138년 동안 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회전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또 이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동력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냐? 그 답은 창조주, 신으로밖에 우리는 이게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그거네요. 우리가 좀 더 나가면은 이제 우주의 이런 운행, 이 행성들, 별들이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태양계도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은하가 형성이 되고 또 이 은하들로 형성된 그 은하궁들 또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 자리끼리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원자 안에서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그 전자기력을 방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장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합하고 더해져서 지구 자기장이 되고 태양계 자기장이 되고 이렇게 은하계 자기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리끼리 맞춰져요. 시스템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추적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내보내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우주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돌아가거든요. 그 규칙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포를 이루는 분자들도 보이지 않고 그 분자를 이루는 원소들도 보이지 않는데 그 원자 안에서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그 미세 에너지가 이 엄청난 이 우주를 돌린다는 거죠. 우주를 형성하고 이거 돌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자핵을 이렇게 끊임없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한다고 하는 것은 또 회전의 동력의 주체가 있다는 건데, 동력의 주체가 누구냐? 동력의 주체가 존재한다.
예? 그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그 우주 시스템에서 좀 더 이렇게 나가면은 좀 이렇게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난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오늘은 좀 말씀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받아야지. 예. 그렇다면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움직인다. 그게 돌이 됐든 철이 됐든 우리 눈으로는 멈춰 있는 것조차도 그 안에는 다 돌아가니까 결국은 파장이 진동이 존재하는 거고 진동은 결국은 파장을 낳고 파장은 주파수로 표현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파장 치료니까요 생체정보 프로그램 라파도 결국은 주파수 사람의 생체 주파수를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연구한 건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 핵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이 핵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예, 잘 알고. 근데 우리 이렇게 그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명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은 그러니까 호원이라고 하는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없는 이렇게 무기질, 물과 이런 금속 이런 것도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기억하고 그 정보에 따른 이렇게 파동 주파수를 내보낸단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물의 이렇게 어떤 결정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생명이 없는 무기질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서방 생명공학자들은 이건 정보 에너지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혼이라는 거죠. 예. 이 생명을 가졌을 때는 생체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 생명이 없는 무기질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정보 에너지장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 에너지장도 혼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이렇게 추적하고 들어가면 그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를 데려가면 결국에는 원자에 끊임없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파동 주파수를 내보내는데 어떤 정보를 줬는가에 따라서 그 정보를 기억하고 그 정보에 따른 파동 주파수를 내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핵심 기술이 이렇게 대형나파 핵심 기술이 이 생체 파동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또 수명도 결정이 되고요. 근데 그 호르몬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생체 주파수거든요. 예, 생체 주파수 정보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언어를 표현이 되고 행동을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이 생체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내보내는 거죠. 이 사람의 조건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비만이 되는 부분이고 또 호르몬 적게 나오게 되면 질병으로 미약하게 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생체 프로그램 이 자체 가지고 적정량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형나파 핵심 기술이 생체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우리 모습은 20대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이렇게 왜곡되고 이렇게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습이 이렇게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T세포에서 발현되는 주파수 정보가 왜곡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된 세포들은 소멸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는데 이 노화된 세포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금보섯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파357 노화 방지 주파수가 들어가서 이 왜곡된 정보를 바꿔주니까 이 검버섯이 이게 점점 옅어지면서 사라지고 지금 검은 머리가 나오시잖아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흰머리가 검어지고 그런 이런 해충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12세, 16세에 건강한 주파수를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노화됐던 거. 그렇죠. 회복이 일어나면서 이제 젊어지. 지금 저희들 이렇게 12세, 16세 손의 생체 주파수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치유에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 주파수는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는 주파수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장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는 주파수는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할 때에도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오로지 10대 인체에서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화 방지, 그다음에 이 해충 효과를 통해서 여러 질병들을 케어하는 거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줬지만 실제 사람의 생로병사 이전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인체만 놓고 본다면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근데 지금까지 과학은 호르몬을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증가시키고 필요한 어떤 때에 필요한 호르몬이 못 나오면 이 사람 몸이 당뇨병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못 나오니까 이제 그게 병이 생긴 거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갖다가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행복을 느끼고 아드레날린 나오면 활동성이 높아지고 노르아드레날린 나오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몸이 방어적, 투쟁적 성격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한 200가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만 알고 있었거든요. 안 나오면 주사를 맞아야 된다. 즉 케미칼, 화학 뭔가를 또 넣어줘야 된다는 걸로. 그래서 자국해 준다고 하는데 오늘 원장님 이야기는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호르몬이 나왔던 강약과 양에 대해서는 제 생체 주파수가 결정되는 뇌파하고 연결되는 생체 주파수가 결정되는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걸 고치기 위해서는 케미칼을 줘서 호르몬이 양을 또 이거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원적인 건 아니고 바로 보다 근원적인 것인 주파수, 생체 주파수를 변형시키는 게 가장 근원적 대안이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에서 그 생체 주파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발원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원자가 나오고 원자들이다 보니까 원자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원자 130%년 동안 끊임없이 회전했다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회전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전시킬 수 있는 동력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가, 오늘 이런 대화를 했죠. 어쨌든 일시적으로 호르몬제를 보충을 해줘서 일시적인 회복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 박사님의 방법은 근원적인 근원적인 호르몬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정말 마지막 질문하고 싶은데 그거는 답이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체 주파수라고 하는 이제 그 호르몬을 생로병사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을 결정해주는 또 주파수, 그 주파수를 나팔기가 들어가서 이걸 갖다 왜곡되고 흐트러지는 걸 고쳐준다면 결국은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핵 주위로 돌아가는 전자들의 속도라든지 그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들어가서 그런 원소들이 돌아가는 속도를 줄인다거나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 자체의 어떤 진동의 패턴을 바꿔준다는 건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죠. 이건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답은 시작이 있다. 그거거든요. 문제의 답은 시작이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정란에 포함된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그 생체 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하급수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장기들이 생겨나고 머리, 팔다리, 인체 구조물이 생겨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체 정보 프로그램이 물질로 형성화된 하나의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인체라고 하는 구조물을 지금 이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가 있다면은 이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체세포에서 발현되는 그 주파수를, 왜곡된 주파수를 바꿀 수만 있다면은 이런 난치병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천식 환자가 있어요. 천식 환자가 있는데 일반적 천식 환자는 이 라파 사무치가 가지고도 케어가 되는데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도록 평생 동안 그 천식 때문에, 중증 천식 때문에 고생해온 분의 이 주파수는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이 주파수 세기를 확장해가지고 벨트를 만들어서 채워드리니까 그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기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체를 이루고 있는 체세포 그 생체 주파수 정보가 왜곡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천식이라고 하는
오작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벨트를 치우고 그분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 임상 실험 뭘 했는가 하면은 12세 소녀의 그 생체 주파수를 거기다 이렇게 그 치유전과 함께 묶어가지고 또 그분한테 몸에 또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20배 정도 효과가 나오면서 또 기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세 소녀의 그 생체 주파수는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는 주파수고 정상적인 생체 주파수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는 주파수다 보니까 파워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들어가서 그 천식 환자의 왜곡된 생체 주파수를 바꿔주다 보니까 천식이라 하는 이 오작동이 멈추면서 정상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예. 너무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이렇게 너무 깊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이해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